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중국 화웨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새로운 AI 칩 개발, 그리고 군대 없는 나토 국가, 국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소식, 화웨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새로운 AI 칩 개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대표적 기술기업 화웨이는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어센드 910D를 테스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칩은 미국의 대표적인 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고급 제품들과 경쟁할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이번 신형 칩이 엔비디아의 대표 AI 학습용 칩인 H100보다도 뛰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미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일부 중국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센드 910D 칩의 기술 타당성 테스트를 요청했으며 이르면 5월 말에 첫 샘플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이미 어센드 910B와 910C 칩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8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주요 고객은 국영통신사뿐만 아니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포함한 민간 AI 기업들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정된 제재로 인해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이 제한되면서 화웨이의 910C 칩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대량 생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칩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반도체 제조 TSMC와의 협력이 막혀 있는 데다 중국 내 최대 대안인 반도체 제조국제 SMI 또한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고성능 AI 칩 제작에 필요한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 부품에 대한 접근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웨이는 개별 칩의 성능을 높이는 전략 대신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최근 공개된 CL5UDMAT-RIX384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려 384개의 어센드 910C 칩을 연결해 만든 컴퓨팅 시스템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엔비디아의 블랙을 칩 72개를 탑재한 최신 시스템보다 특정 상황에서는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중국 시스템은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많은 칩을 연결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칩을 많이 연결한다고 해서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정교한 엔지니어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리서치 업체인 SMINALYSIS는 어센드 칩을 많이 연결함으로써 각 칩의 개별 성능이 엔비디아 블랙을 대비 낮은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웨이는 워싱턴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AI 칩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칩 성능이나 생산 능력, 효율성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화웨이와 엔비디아의 경쟁 구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화웨이의 새로운 AI 칩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국제 뉴스, 군대 없는 나토 국가 아이슬란드가 본격적으로 국방에 나서다라는 주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 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섬나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창립 회원국이지만 상비군이 없습니다. 유럽 대륙과 가까우면서도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 해군의 항해를 감시하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도 평화로운 삶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슬란드는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극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강화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도 아이슬란드의 입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로부터 약 1200km 떨어진 그린란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 미국과 나토 입장에서 볼 때 북극과 대서양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와 달리 덴마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4년 러시아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미국은 아이슬란드 정부에 케플라비크 공군기지의 작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자국의 군사 인프라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에는 미국 해군의 잠수함 추적기, 나토 전투기, 동맹국 군함들이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대서양을 가르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캡을 감시하는데 아이슬란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는 여전히 군대가 없습니다.
대신 해양경비대가 케플라비크 공군기지와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국방 임무를 일부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아이슬란드 사회에서는 국가방위 전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인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는 이 문제를 오는 2027년까지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U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 유로존 위기 때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 관세 위협, 그리고 유럽에 대한 적대적 발언들이 일부 아이슬란드인들에게 유럽연합 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EU 가입 여부를 단순히 미국과 유럽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안보와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치인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심화되는 만큼 국민투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오랫동안 군사 없이 평화를 지켜온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 개방, 러시아 잠수함 활동 증가, 미중 경쟁 심화 등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앞으로 자국 방위와 외교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